안녕하십니까. 21세기 야구 이희영입니다. 왜 21세기를 강조를 해요? 제 이름을 바꿨으니까. 안녕하세요. 추워요. 많이 날씨가 추워졌는데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연말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뭘 들고 왔는지? 제가 한 번도 뭔가를 들고 와서 준비를 한 적이 없는데 그쵸. 제가 오늘을 위해서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롯데 진심인 이창섭 위원이 롯데의 새 외국인 타자죠. 빅터 레이스에 대해서 사정없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웃긴 거지.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얘기를 할 때는 몸만 왔는데 롯데 얘기를 하려고 노트북을 가지고 왔어 내가. 정말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들고 오면서도 굉장히 양심에 좀 가책이 느껴지는 거야. 이창섭 기자가 같이 찍으면서 가방 가져온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가방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옐로우 카드 녹화를 간다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근데 출연은 없는 거 아시죠? 또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희영 위원도 잘 알겠죠. 애틀랜타 출신이잖아요. 애틀랜타 팜 출신이고 애리조나 디트로이트를 거쳐서 2023년에는 메이저리그에서는 뛰지 못했지만 화이트삭스 마이너 산하에서 뛰면서 20홈런까지 쳤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는 그렇게 장타력이 돋보이는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마이너 성적에서도. 애틀랜타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애틀랜타가 그때 레이스를 데려올 때 애틀랜타 역사상 가장 큰 국제 계약금을 주고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는 선수의 출신을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드래프트에서도 몇 라운드 몇 순위로 뽑혔는지를 또 살펴보고 이 선수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일단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레이스가 어떻게 메이저리그 팀과 계약을 맺었는지 그 과정을 찾아봤는데 일단 이 선수도 어릴 때부터 재능이 있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고 이제 앞서 소개를 했던 대로 디트로이트에 와서 일단 만개를 했죠. 디트로이트에서 2019년 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2020년에 현지에서 쓰는 표현이 더 빅터 레이스 월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만큼 레이스도 디트로이트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적이 있었고 또 디트로이트도 그만큼 또 기회를 줬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기회가 오래 가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운동신경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기회를 마이너 때부터 많이 줬는데 빅리그 와서 역시나 베이스볼 어빌리티가 확실하게 올라가질 못하다 보니까 긴 시간 활약하지는 못했어요. 올해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서 뛰었는데 그 트리플 A도 IL이잖아요. PCL보다 IL은 좀 더 투수 친화적인 리그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인데 일단 그곳에서 20홈런을 쳤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이 20홈런을 쳤다는 것은 또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추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빅터 레이스가 올해 트리플 A에서 기록했던 타율이 2할 7푼 9리 또 OPS가 0.79이더라고요. 굉장히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도 아까 말했듯이 레이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하나 딱 뚜렷하게 떨어지는 부분은 없어.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될 수는 있는데 그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의 어떤 모습들이 점점 더 이제 감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이도 점점 들수록 약점이 더 부각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트리플 A에서는 20홈런을 쳤고 2할때 후반에 타율을 기록을 하면서 KBO 리그를 녹화할 수 있는 수준을 됐단 말이에요. KBO 리그에 넘어와서 KBO 리그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선수의 기준은 마이너 리그에서 이미 두각을 드러내야 됩니다. 레이스 같은 경우에 그런 모습들은 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가장 많은 팬들께서 우려를 했던 부분이 볼넷 삼진이죠. 그렇죠. 저도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형도 알다시피 우리가 디트로이트 때부터 레이스를 봤을 때도 얘는 정말 그냥 공보고 공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선수가 레이스였고 실제로 올해 트리플 A에서도 볼넷 삼진 비율이 0.29입니다. 컨택 능력은 괜찮은 선수긴 한데 타석에서 너무 지나치게 적극적이고 베이스볼 서번트 기준으로 성적을 보니까 빠른 공에는 그래도 대처가 잘 되는 편인데 브레이킹 볼의 타율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른 공이랑 체인지업은 메이저리그에서는 괜찮았어요. 나름대로. 이거는 이제 높낮이 피칭에는 어느 정도는 적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고 그런데 브레이킹 볼이 조금 많이 약했다. 이거는 이제 좌우에서 많이 약점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트리플 A에서 2할때 후반에 타율을 기록한 거는 오케이 뭐 좋은 부분이긴 한데 마이너리그는 기본적으로 투수도 전면 승부를 피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본인의 힘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는 레이스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코스에 공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조금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KBO 리그에서는 외국인 선수는 경기 대상 1순위예요. 그 어떤 팀에 가더라도. 이제 그거는 레이스가 어떤 코스에 약점이 있을 때 그 코스를 집요하게 이제 구사를 한다는 거지. 근데 레이스가 굉장히 그 성관이 조금 떨어지고 볼넷 삼진 비율이 좋지 않고 골라내는 것보다는 치고 나가는 것을 중점으로 두는 타자인데 이 선수가 그 유인구를 참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회의적인 부분이 그런 점이 있다면 롯데팬 이창섭 기자가 바라봤을 때 레이스의 최고의 장점은 뭔가요? 최고의 장점?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배투 볼이겠지. 그러니까 방망이를 공에 맞히는
가진 재주는 탁월한 것 같은데 그 탁월한 재주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발휘가 돼야 되는 거지 아웃존에서 계속해서 방망이가 나온다? 이거는 KBO 리그 투수들이나 KBO 리그 구단들에게 좋은 모의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레이스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좀 잘 풀리면은 호미페 같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잘 풀려야 돼. 근데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작년에 하나에서 뛰었던 오그레디 같은 선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너무 극과 극인데? 호미페 같은 경우에 제가 옐로카드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 호미페는 기본적으로 성관이 받쳐졌어요. 삼진을 거의 안 당하는 선수였죠. 근데 빅터 레이스는 그런 유형의 타자는 아니고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구의 질 자체도 호미페는 라인 드라이브 타구가 굉장히 많았던 선수였는데 레이스는 땅볼 비중이 높아요. 물론 뭐 타구 속도 같은 경우는 KBO 리그 왔을 때 좀 더 상승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메이저리그에서 평균 타구 속도가 88마일이었어요. 이거는 니코 구드론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렇게 빠르지 않은 타구 속도를 가지고 있는 타자가 땅볼을 많이 때려내고 BABIP가 일단 개인 통산 높아요. 3할 3푼대. 이런 선수는 타율이 내년에도 좋을 그치. 거라는 것을 장담을 못하는 거지. 가장 큰 장점으로 가져가야 될 정확성이 떨어진다면은 레이스는 본인만의 가장 큰 강점을 잃어버리고 팀을 가져가야 된다는 건데 이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직구장의 펜스를 높이다 보니까 장타력이 어마어마한 선수를 데려오기보다는 좀 더 이제 컨택 능력이 좋은 선수를 데려온 것 같긴 한데 과연 이 선택이 맞을지 정말 좀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 레이스의 20홈런도 이혜영 위원도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는 뭐 기록, 지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는 그 구간들을 끊잖아요. 이 선수가 갑자기 홈런수가 늘었어. 일단 IL에서 20홈런 쳤다는 거는 유의미한 변화인데 이걸 제가 끊어봤어요. 근데 첫 63경기에서 이 선수가 타율이 3할 2푼 1리입니다. 그리고 홈런이 14개예요. OPS가 0.923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67게임에서 타율이 2할 3푼 9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14개 쳤으니까 홈런이 6개겠죠? OPS도 0.67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6경기에서 홈런이 3개였어요. 이게 뭐겠어요? 초반에 홈런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극성이 더욱더 강해졌고 홈런을 노리는 스윙을 가져가다 보니까는 본인 타겟 메커닉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본인의 강점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앞서 이제 마지막 46경기에서 홈런 3개를 쳤을 때 출루율이 2할 8푼 3리입니다. 정말 좀 심각한데. 그렇지. 이거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초반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서서히 좀 올라오는 슬로우 스타터 유형이 있잖아요. 근데 그와 다르게 레이스의 이번 트리플 A에서의 성적은 점점 더 이 선수의 장단점이 파악이 되면서 성적이 떨어졌다라고 밖에 추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이 선수가 풀타임으로 메이저리그에서도 돌아본 적이 없잖아요. 풀타임 시즌을 보냈을 때 이 선수의 특성이 이렇다라는 것을 나오는 건데 사실 근데 외국인 선수를 4, 5, 6월 초반에 중반까지 쓰고 교체하는 그런 운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선수의 관건은 결국에는 타율로 보이는데 그 타율이 존의 설정을 더 타이트하게 해줘야 돼요. 모든 코스에 공을 치겠다라는 게 아니고 딱 본인이 칠 수 있는 가장 자신 있는 코스에 공을 노려야 그래서 이제 그 타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의 모습이 그대로 동반이 돼서 가져와서 KBO 리그에서 그대로 임했다가는 좀 큰 코를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20대 후반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본인의 야구관이 확고히 굳혀진 선수거든요. 근데 KBO 와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어렵지. 이것도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이스볼 아메리카의 이 선수의 유망주 리포트를 다 따져볼 수가 있는데 계속 꾸준히 나오는 그 장점이 컨택트 그리고 꾸준히 나오는 단점이 선구안이에요. 근데 이 선수의 선구안에 그러면 이 선수가 유망주 때부터 계속해서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메이저리그에 올라와서 좋았을 때도 그렇고 메이저리그에서 점점 더 이제 좀 하락이 됐을 때도 이게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선구안 안 좋은 선수의 말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선수가 또 하비에르 바에즈 아니겠습니까? 정말 바에즈처럼 성적이 나오면 안 될 텐데. 네. 바에스는 그래도 펀치력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펀치력으로 승부를 보는 타자는 아니고 좋은 타구의 질을 만들어서 장타를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스타일인데 과연 그게 KBO 리그에서도 발휘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 선수의 트리플 A 올 시즌 성적과 가장 비슷했던 선수가 하나의 에르난 페레스였어요. 에르난 페레스도 사실 KBO 리그 와서는 뭔가 뚜렷하게 이 선수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퍼포먼스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미건조하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딱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체적인 평을 들어보니까 크게 기대를 가진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저는 구드럼 때도
때도 말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타율을 중점적으로 가지고 오는 선수는 실패하는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율이 어쨌든 뒷받침되어 있긴 하지만은 성구안이 떨어진다는 점이 굉장히 좀 불안 요소인 것 같고 수비를 무시 못하잖아요. 이 선수 수비 알잖아요. 뭐 형도 봤겠지만은 이 선수는 외야에서 모든 세 개의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는 수비력은 아닙니다. 특히나 중견수를 맡았을 때 중견수의 어떤 수비 범위나 이런 부분들 어깨는 좋지만 수비 범위나 타구 판단 자체가 잘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는 거는 롯데는 이 선수를 중견수가 아니라 코너 외야수로 둬야 된다는 건데 코너 외야수가 보여줘야 될 그런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당연히 롯데 팬의 입장에서 이 선수가 와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지만은 만약에 제가 올해 데스노트를 찍는다, 베스트와 워스트를 넣잖아요. 저는 베스트에는 안 넣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숫자로만 보고 어쨌든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숫자로만 봤을 때는 뭐 형이나 저나 이 선수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롯데 새 외국인 타자 빅터 레이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향후에 KBO 리그 외국인 선수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면 그때 이창섭의 데스노트 컨텐츠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선수가 있으시면은 댓글로 써주시면은 네, 미리 뭐또 네, 저희가 한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